자연 속에서 식물은 단순히 자라고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가능한 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열매가 너무 많아 잎과 가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또 어떤 나무는 누구나 놀랄 만큼 거대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특별한 나무들, 즉 식물 세계에서 생산량의 챔피언이라 할 수 있는 나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답고도 놀라운 자연의 장면을 볼 준비를 해보세요. 10위 벚나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나무 중 하나인 벚나무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벚나무는 전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추운 기후와 온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며 마치 동화 속 풍경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열매가 가득 달렸을 때의 벚나무는 마치 사람이 손수 장식해 놓은 것처럼 보이며 작은 붉은 보석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매의 폭발적인 생산에는 생각보다 더 영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훨씬 전부터 자연은 이미 놀라운 장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벚나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숙한 나무 한 그루는 한철 동안 수천, 심지어 수만 송이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꽃이 너무 많아서 가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흰색과 분홍색으로 뒤덮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인 수량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꽃이 피면 벌들에게는 그야말로 풍성한 연회가 됩니다. 그 결과 수분 과정이 매우 활발해지고, 특히 계절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열매가 맺히는 비율도 매우 높아집니다. 수천 개의 꽃 중 일부만 열매로 자라더라도 최종적으로 수확되는 벚나무 열매의 양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벚나무 열매는 작고 가벼워서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도 많은 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벚나무 열매의 선명한 붉은색은 새들을 거의 즉시 끌어들입니다. 새들이 열매를 먹으면 씨앗을 다른 지역으로 퍼뜨려 새로운 벚나무가 모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라게 됩니다. 즉, 이러한 풍성함은 낭비가 아니라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많은 벚나무 품종이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전에 겨울 동안 일정한 휴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운 시기가 부족하면 이렇게 폭발적인 개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벚나무는 자연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9번째로 소개할 나무는 매우 인상적인 과일나무, 바로 아보카도 나무입니다. 아보카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로 원산지는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의 열대 지역이며 오늘날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더운 기후에 잘 적응하는 아보카도 나무는 매우 크게 자라며 많은 열매를 맺는 동시에 그 크기 또한 커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성숙한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는 한 번에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열매를 동시에 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꽃이 피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보카도 나무는 정말 강력하게 개화하며 한 그루의 나무가 한철 동안 수십만, 심지어 100만 송이 이상의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 중 실제로 열매로 자라는 꽃의 비율은 매우 적지만 처음 꽃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됩니다. 아보카도 꽃에는 흥미로운 개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이시성 양성화라고 하는데, 꽃이 서로 다른 시간에 2번 열리며 처음에는 암꽃, 두 번째에는 숫꽃 역할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교차 수분 가능성을 높여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좋은 재배 환경에서는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가 매년 수백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크고 무겁지만 가지는 자연스럽게 유연하여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나무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꽃이 열매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청난 수의 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량에 대한 일종의 확률적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구아바 나무입니다. 이제 구아바 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아바는 아메리카의 열대 지역이 원산지이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구아바 열매는 매우 과즙이 풍부하며 품종에 따라 과육이 진한 붉은색이거나 흰색을 띱니다. 독특한 맛뿐만 아니라 구아바는 비타민 C,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매우 풍부한 과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생과일로 먹는 것은 물론 잼, 젤리, 주스, 심지어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아바 주스는 정말 맛있어서 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구아바 나무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단순한 영양 가치가 아니라 그 놀라운 생산 능력입니다. 많은 과일나무가 한번 열매를 맺은 후 긴 휴지기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구아바 나무는 같은 해에 여러 번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또 한 번 놀라움을 줍니다.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는 구아바 나무가 1년에 여러 차례 풍성한 수확을 제공합니다. 이는 강한 햇빛, 안정된 기온, 그리고 지속적인 생장에 적응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지치기 후나 큰 비가 내린 뒤에는 꽃이 쉽게 피어납니다. 구아바 나무는 많은 꽃을 만들어내며 벌의 도움 덕분에 수분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또 나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어린 가지에서 열매가 주로 맺힙니다. 열매가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도 동시에 많은 열매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풍성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합 때문입니다. 빠른 성장, 많은 열매 가지, 그리고 1년에 여러 번 개화하는 능력. 구아바 나무는 몇 개의 큰 열매에 의존하는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열매를 생산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구아바 나무는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나무입니다. 빠르게 자라고 쉽게 꽃을 피우며 거의 모든 새로운 가지를 또 다른 열매를 만들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단순히 열매의 양뿐만 아니라 그 빈도 면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과일나무입니다. 자, 이제 목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과일나무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렌지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렌지는 감귤류 과일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죠. 생과일로 먹거나 주스, 스무디,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영양 가치뿐만 아니라 나무의 생산력이기도 합니다. 구아바 나무처럼 1년에 여러 번 열매를 맺는 대신 오렌지 나무는 한 번의 주요 수확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면 나무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열매에 뒤덮이게 되죠. 마치 나무의 빈 공간이 모두 오렌지로 채워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은 개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렌지 나무는 특히 비가 내린 후 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 강하게 꽃을 피웁니다. 수천 송이의 작고 섬세한 흰 꽃을 만들어내며 이 꽃들은 높은 결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오렌지 품종은 부분적으로 자가 수분이 가능해서 열매 형성이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벌의 존재는 여전히 수분 성공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오렌지 나무는 사계절 내내 잎을 유지하는 상록수입니다. 겨울에 잎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합성을 하며 동시에 많은 열매를 키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선택과 재배도 큰 역할을 했죠. 오렌지 나무는 수세기 동안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재배되어 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잘 관리된 성숙한 오렌지 나무 한 그루는 매년 수백 개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고 상업용 과수원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렌지 꽃의 향기는 정말 강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서 멀리서도 곤충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형성된 후에는 수확 전까지 몇 달 동안 가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무가 오랫동안 풍성해 보이게 하죠. 수천 송이의 흰 꽃으로 시작된 과정은 결국 밝은 주황색으로 빛나는 나무로 마무리됩니다. 여기 레몬나무, 오렌지나무가 한 번에 큰 수확으로 인상 깊다면 레몬나무는 그 끊임없는 결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마치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한 친숙한 감귤류 과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원한 레몬 한 잔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레몬나무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거의 잎만 남은 빈 나무 상태를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한 그루의 나무에 꽃이 피어있는 모습 자라고 있는 어린 열매, 그리고 바로 수확할 수 있는 노란 레몬이 동시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레몬나무는 마치 쉬지 않고 계속 생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의 수확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쯤이면 이미 다음 개화가 시작됩니다. 레몬나무의 비밀은 한 번의 거대한 수확이 아니라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에 있습니다. 특히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는 1년에 여러 번 꽃을 피울 수 있으며 비가 온 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새로운 개화 주기가 촉진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거의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잘 관리된 성숙한 레몬나무 한 그루는 매년 수백 개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크기가 적당하고 무게도 비교적 가벼워 나무는 가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많은 열매를 동시에 지탱할 수 있습니다. 레몬 꽃은 강하고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향수 산업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향기는 벌을 끌어들여 수분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많은 레몬 품종이 자가 수분이 가능해 결실이 더욱 쉬워집니다. 두꺼운 껍질은 열매를 보호하여 나무에 오래 매달려 있어도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레몬나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재배해 왔으며 특히 상업용 재배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몬나무는 한순간의 폭발적인 결실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인상 깊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다시 꽃이 피는 과정을 반복하며 유리한 날씨가 올 때마다 번식의 기회로 삼습니다. 마치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레몬나무의 풍성함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량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잭프루트 나무입니다. 나무 줄기에 거대한 열매가 매달린 모습을 보고 나면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이 있을까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나무는 그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잭프루트는 정말 매력적인 열대 과일로 특유의 강한 향과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저는 잭프루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잭프루트 나무는 큰 열대 나무이며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 열매의 크기입니다. 놀랍게도 한 그루의 나무가 동시에 여러 개의 거대한 열매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며 좋은 조건에서는 1년에 여러 번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잭프루트가 줄기와 굵은 가지에서 직접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생결실, 영어로는 카울리플로리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나무는 약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우 무거운 열매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 잭프루트는 작은 꽃들이 무리를 이루어 피는데 하나의 열매는 사실 수백 개의 작은 꽃이 합쳐져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잭프루트는 매우 크면서도 동시에 여러 개가 달릴 수 있습니다. 잭프루트 나무는 넓은 잎과 높은 광합성 효율 덕분에 거대한 열매를 키울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잭프루트는 나무에 직접 달리는 과일 중 가장 큰 과일로 여겨지며 무게가 30kg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숙한 나무 한 그루는 한 철에 수십 개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비밀은 바로 줄기입니다. 줄기는 나무에서 가장 강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대한 열매의 무게를 견디는데 최적의 위치가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제 목록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바나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겉보기에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바나나는 실제로는 목질 식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물학적으로 바나나는 거대한 초본 식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는 놀라울 만큼 많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바나나 송이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바나나를 동시에 매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대부분의 에너지를 한 번의 번식 주기에 집중합니다. 몇 달간 성장한 뒤 길게 늘어진 꽃대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차 바나나 송이로 변합니다. 꽃대에는 여러 층의 꽃이 차례로 형성되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손바나나 이라 불리는 바나나 묶음으로 자라납니다. 여러 손이 모여 하나의 큰 바나나 송이를 이루게 됩니다. 바나나 잎은 매우 크고 햇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나무가 한 번에 많은 열매를 키울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가지런히 배열된 바나나가 길게 매달린 매우 인상적인 자연의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바나나 송기가 익어 수확되면 그 모식물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 근처에서는 이미 새로운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덕분에 하나의 바나나 군락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3위 망고나무. 마지막으로 소개할 나무는 위험 있고 장대한 망고나무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망고는 매우 흔한 과일이며 수확철이 되면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 달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과수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망고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매우 풍성한 개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성숙한 망고나무 한 그루는 수천 개의 작은 꽃을 피우며 이 꽃들은 망고 화서라 불리는 큰 꽃차례를 이룹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꽃들 대부분이 실제로 열매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꽃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 일부만 열매가 되어도 나무 전체가 망고로 가득 차 보이게 됩니다. 망고꽃은 많은 곤충을 끌어들여 수분 가능성을 높이며 나무 자체도 크고 튼튼한 줄기와 효율적인 광합성을 통해 많은 열매를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는 성숙한 망고나무 한 그루가 한 철에 수백 개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잘 자란 나무일수록 해마다 더욱 인상적인 수확량을 보여줍니다. 망고나무의 비밀은 모든 꽃이 열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엄청난 수의 꽃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연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풍성하게 시작하면 최종 결과 역시 풍성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살펴보면 자연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영리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꽃을 피우거나 거대한 열매를 만들거나 혹은 1년 내내 수확을 이어가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은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리고 종을 오래 이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나무들 중 상당수가 사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집 마당이나 길가 혹은 익숙한 정원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 과일나무 옆을 지나갈 때 여러분은 그 나무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